지난 3월 2일 오후 부산 해운대 LCT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추락해 숨지고 또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안전대진단 도중 터진 사고라서 더욱 참담한데요. 사고의 원인 진단과 정부의 대책 등에 관해서 전문가와 짚어보는 긴급 진단 시간 마련했습니다.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안홍섭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부산 LCT 사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추정하고 있는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뭡니까, 조사가 나오기 전에는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물리적인 상태, 즉 안정적인 상태가 깨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런 이제 요인들을 관리하지 못한 관리상의 결함이 항상 선행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현장 작업자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확인하고 이제 그 확보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누락된 게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그 이제 작업 장치를 고정한 구조물 자체가 제대로 이제 필요한 설비들이 이제 거기에 부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흡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원인을 또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원래 뭐 설계 도서나 이런 데서 이제 설계가 돼 있던 사항들이 이제 첫째는 설계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설계된 대로 이제 시공을 할 수 있는 이제 장비나 자재,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요인에 아마 결함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고층 건물 건축할 때요, LCT와 유사한 공법을 쓰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마련이 되어 있었을 텐데요. 물론 이제 더 좀 이 사고 원인이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건설 사고의 원인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때 작업 상황이 장비나 공구, 그 작업대의 고정 상태들이 이제 안전하게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그런 장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정할 수 있는 구조물 자체가 제대로 시공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작업안전 영역,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작업안전 영역은 산업안전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구조물 자체, 이제 이 설치 작업들 고정하는 거는 이제 구조물 자체는 기술안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제 치수로, 제 위치에, 제 강도로 그런 게 이제 그 이전 단계에서 그 기술안전 측면에서 이제 결함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기술안전 측면의 결함이 이제 작업 안전에 이제 사고를 유발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단순히 물론 이제 매뉴얼을 지켰다면 그런 상황들을 확인했겠지만 소위 작업 안전 매뉴얼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안전 사항까지는 이제 작업 안전 매뉴얼에는 보통 들어있지가 않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애초에 그 지금 현재 정부에서 뭐 특별 근로 감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후 약방문 아닙니까? 애초에 먼저 만들기 전에 좀 더 엄격한 어떤 뭐 규제라든가 뭐 점검 사항들이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탄탄한 그런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점검의 의의는 이제 그 상태에서 불안전한 상태나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그 전 단계로 가서 시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지. 그 점검을 했다고 해서 그 사항이 바로 시정이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검의 목적을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이제 현장 상황 자체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그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그런 걸 좀 파악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예.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들이 또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청에게 계속적으로 책임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사고 위험의 외주화만 더 이렇게 심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물론 이제 건설업 자체가 원청사가 모든 기술이나 인력을 보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하청 구조로 수행이 되는 거는 이제 건설 산업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대신 원청사가 이제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할 때 예. 적정한 공사비와 공기를 보장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청업체가 충분한 안전하게 공사를 할 역량이 있는지까지 예. 좀 따진다면 예. 훨씬 안전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은 결국은 이제 그 자체 공사일 경우는 이제 원청사가 발주자도 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원청사도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을 때 그때부터 공사비나 공기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발주자들의 책임도 강화시키고 해서 좀 이번에는 예,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고 좀 발주자, 원청 정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면 좀 그게 이제 일종의 사례가 돼가지고 앞으로의 안전사고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발주자부터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발주자가 그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원청사를 선정하고 또 원청사는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협력업체, 하청업체를 선정해서 선순환 구조로 안전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처벌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일단 근본적이고 또 장기적인 그런 대책들 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좀 새 정부 들어서 그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고의 책임에서는 원청, 하청만 이제 되고 그동안 발주자가 배제됐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발주자도 일정 부분 아까 공사비라든가 공기라든가 이제 원청업체 선정하는데 그 문제가 없는지를 그 책임을 주는 이제 제도 개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요.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전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 이제까지는 사실은 공사비나 공기, 원청사나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발주자가 안전의 책임에서 제외됐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걸 지금 시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사실 이게 난다고 해서 이게 한 방에 조치를 했다고 한 번에 안전 수준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안홍섭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